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새벽녘에 녹음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계좌가 좀 많이 불어나셔가지고 기쁜 마음에 잠을 좀 설치면서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저도 어저께 저녁에는 잠을 좀 빨리 자고 오늘 아침에는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반, 또 하나는 불안감 반, 뭐 여러 가지 망감이 이제 교차하니까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트코인 투자할까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고,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XRP 가지신 분들은 법원 심리가 이제 22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며칠 남지도 않았죠. 그리고 각종 뭐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가 뭐 한 8시간 뭐 4시간 전후로 해서 계속 쏟아져.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1에 1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고 그냥 XRP는 자기 갈 길을 분명히 가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비케도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반등이 있었는데 사토시 마켓이 무너지면서 아마 이 친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또라이 코인 삼형제는 끝까지 지켜보시고 끌고 가시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 확신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장세를 제가 어저께 오전서부터 예견한 대로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를 일단 찍었어요. 5만 5천 달러를 일단 찍고 조정 장세에 지금 약간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아주 미온적으로. 그 의미는 지금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이 아마 되게 많이 하락을 했을 거야. 한 10% 정도 하락을 했을 텐데 예전 같으면 아마 30%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박스커의 역할을 해서 전체 시장을 압도해서 먼저 선도해서 끌고 나가면 그 기준가를 올려주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다시 사토시가를 회복시키면서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또다시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달러로 환산했을 때 불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의 메커니즘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게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간다, 알트코인 죽인다, 이렇게 보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5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언제 또 다시 돌파하는 시점이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머지않아서 알트코인 폭등장은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투자에 임하시면 돼요. 이더리움도 지금 잘 못 가지만 3월달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이더리움이 28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슬금슬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 자, 이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진 한 장을 딱 나왔는데 여기 보면 5만 5천 달러 해서 하트 표시 나와서 또 다른 정고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나왔는데 되게 상징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5만 5천 달러 이후에 조정 장세가 들어가고 사토시 마켓을 키워주고 또다시 시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6만 달러를 찍고 사토시 마켓을 죽이고 또다시 그 알트코인들을 움직이게 상위 쪽으로 끌어올리고 뭐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강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막 설왕설래 막 이렇게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손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그냥 푸근한 마음으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계시면 되고, 알아서 이제 비트코인과 그 외의 인물들이 잘 이렇게 해줄 거고,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사진처럼 바니가 지금 알트코인들을 계속 올라갈만 하면 때리고 올라갈만 하면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와전되는 모습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찍고 나올지 어느 6만 6천 달러를 찍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시점은 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건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61.85예요. 지금 그래봐야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해봐야.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미온적인 어깨가 만들어지고 60을 하회하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지만 어쨌든 헤드앤숄더 패턴은 반드시 완성될 거다.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워낙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접어든 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여유롭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를 형상화해서 이게 딱 볼 수 있는 게 코인 360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링크 해가지고 그냥 메모리 해두시면 되는데 55,000달러 찍고 지금 55,000달러 하회에서 조정 장세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각에서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들이 그 달러로 환산해서 아마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나 눈에 도드라졌던 게 뭐냐면 BNB가 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 가격까지 갈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소 관련 코인들에 관해서 추천드릴 만한 거를 하나 발견한 게 있고, 저도 이제 기존에 제가 한 달 전, 몇 달 전부터 아마 추천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마켓에서 그 코인이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BNB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체인링크, 체인링크도 어설픈 자리에서 익절하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인 롱텀으로 이렇게 좀 스탠스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지금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례적인 게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이 비트코인만 빼고 나머지 코인들에는 좀 껴있어요. 많이 껴있어. 특히나 가격이 싼 거에는 많이 껴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중이 비트코인 상승엔 많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이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몇십만 원짜리 코인에도 관심을 못 둬. 이더나 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요런 거.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둬봐야 체인링크나 폴카닷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XRP나 스텔라 로맨, 트론 뭐 요런 거 있죠. 동전 코인들. 그런 게 부담이 없으니까 많이 접근하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분명한 거는 이게 다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루두루 다. 뭐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캐시부터 라이트코인, 링크 뭐 몇만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부터 동전 코인까지. 괜찮은 걸 솎아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코인. BNB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사실은 볼륨량과 압도적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다가 뭐 바이낸스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나 빅데이터 자료를 만들고 본인들도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인프라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건 당연히 BNB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BNB가 바이낸스 거래소의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앞으로 되게 많이 클까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 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자체가. 그리고 FTT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FTX 거래소의 코인이거든요. 이 코인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그 노란머리 친구들, 그러니까 그 서양 쪽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동양 쪽에 있는 친구들도 관심 바뀔 수도 있는 코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2030년까지는 저는 중국 시장하고 인도 시장을 특히나 많이 보거든요. 저도 이제 첸나이에 6개월 정도 이제 거주를 했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취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잠시 이제 뭐 인도 친구들하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일할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인도 어떻게 보면 이 와지어 X라는 이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업비트, 빗썸과도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스캠 코인이나 스캠 거래소나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바이낸스 랩스라고 해가지고 바이낸스 랩스도 여기를 팔로우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펑자오가 사실은 이 와지어 X에 투자를 진행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투자.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는데, 요 근래, 그러니까 지금 사토시 마켓이 까지기 전까지 좀 상승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조정이 올 때마다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보유를 해두시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BNB 코인 못지않는 수익률이 아마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WRX. 그래서 블록폴리오에서 WRX를 돌려보시고 구글링에서 서칭을 한번 해보시고 믿을만하다. 어디 자본이 투자를 진행했냐. 뭐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매크로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재미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플레이어까지 하다못해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까지 개입이 돼 있는 거라서 나쁘지 않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 도지코인이 희한하네요. 왜 저런 후한 평가를 받아서 코인 투자하는 입장으로 조금 거시기하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도지코인을 왜 사셨는지, 제가 왜 사셨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사토시 마켓에서 일단 싸. 그리고 거대 진폭을 그렸었어.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앨런 머스크 관련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 랠리가 펼쳐지면 사토시 마켓은 분명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져가지고 아마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하고 손절하셨을 거예요. 손절하실 수도 있고 그냥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 비트코인 마켓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으면 도지코인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코인이 뭐 스캔 코인이나 뭐 이상한 코인은 아니거든요. 이 코인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허접한 코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인링크도 어설픈 자리에서 지금 차트상 딱 봤을 때 어설픈 자리에서 익절을 하시기보다 이제 상승 추세로, 진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들을 수도 있거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가격에 어설프게 익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는 관점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펀더멘탈 강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제 전 보고 있고, 호라이즌 코인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조정 장세를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80 위에서 매집하신 분들, 그리고 $70, 그러니까 후반대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좀 씁쓸하시겠지만, 이 코인은 뭐 아시겠지만 등락폭이 워낙 심해요. 근데 요 근래는 등락폭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30% 정도가 등락폭이었어요. 위로 아래로 흔들 때. 그때는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재미 볼 거리가 있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래 봐야 10%? 13%?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13%까지 떨어졌을 텐데, 비트코인이 55,000에서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으면 또다시 이제 달러 마켓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또다시 6만 달러를 찍으려고 할 때 또다시 기회는 올 거예요. 그때를 노리셔가지고 저점 매수 구간으로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이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서 모으셔가지고 노드를 한번 돌리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워낙 비싸져가지고, 아는 사람만 이제 하겠죠. 예전에 이제 베리 실버트가 언급했었던 지캐시랑 호라이젠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제미니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제미니 거래소죠. 제미니 거래소도 이제 간간히 칼럼을 쓰는데, 저는 익명성 코인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한국 코인 시장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되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 페이지가 연이어서 계속 되니까 그렇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니 거래소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이제 뭐 지켓이나 호라이젠 랩스 같은 데 이제 투자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영시직 증명하고 관련해서, 뭐 익명성 코인 관련해서 익명성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 이 코인들의 기술력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좀 발휘할 수 있는 몇 가지 또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 제미니 윙클보스나 아니면 베리 실버트도 좀 포텐셜을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거래소에서 특히나 이제 빗썸에선 3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그때까지, 지금은 아마 유의 종목이 돼서 상패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모른다, 내가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기기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익절하셔도, 제가 언급 들었을 때가 아마 95,000원대 아마 언급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2배 이상 아마 버셨을 텐데, 익절을 하시고 땅코인 사셔도 늦지 않아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3월달 뭐 언제 가서 상패 얘기 나와서 그때 가서 이제 징징거리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나타날 텐데, 미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USDC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400만 달러가 지금 민트돼서 찍혀져 나왔다. 이건 발행됐다는 의미거든요. 민트됐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게 지갑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지갑에 들어갔다가 거래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USDT와 USDC가 서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일코인에 관해서도 오늘도 리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사토시 마켓에서 까졌다고 하더라도 이 코인의 포텐셜을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타일러 윙클보스나 DCG에서도 파일 코인에 관해서 좀 포텐셜을 되게 크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분명하게 사실 있거든요. 블록체인이 전 세계에 깔리면서 인프라가 깔리면 파일 코인도 스토리지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네트워크에 구축된 100개 이상의 조직체, 생태계에 진입하는 200개 이상의 새로운 프로젝트, 1388명의 활성 채굴자, 가터브에 5497명의 기여자가 있다. 그래서 속도가 뭐 늘어났다. 총 스토리지 전력이 확장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4만 몇천 원대, 뭐 4만 7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익절하실 분은 익절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10만 원은 너끈히 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 폭락장이 오진 않을까. 어저께는 하다못해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어떤 분이 예견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대로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각자의 믿음대로 그냥 관점대로 행하시면 되고 네오코인도 요 근래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오 3.0이 이게 6월 달에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요즘에는 좀 바빠가지고 텔레그램 방에 많이 못 가서 제가 정보를 많이 못 봤는데 어쨌건 3.0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6월 달이란 얘기는 요 정도 시점이 될 거예요. 요 정도. 금방.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달 초나 뭐 중반 정도가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달러나 아니면 원화로 좀 익절을 해야 될 부분이 요 구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 그래서 네오코인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때까지 올라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5만 원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또다시 이제 반절을 거치고 또다시 올라간다면 연말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1,700달러? 1,700달러니까 뭐 하나로 환산하면 뭐 180, 190만 원? 뭐 요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전 지금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네오 3.0이 6월 달에 완성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지금도 야금야금 사실 계좌는 늘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올라가서 비트코인 개수도 늘어나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서 뭐 여러분들 다 계좌가 아마 찔끔찔끔 계속 불어날 텐데 2월달, 3월달, 4월달 찔끔찔끔 올라가고 큰 조정 장세가 중간에 뭐 오긴 하겠지만 진짜 큰 조정 장세가 6월달 중순에서 7월달 사이에 올 수도 있거든요. 6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임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조시라거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희망회로를 거침없이 돌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25만 달러까지 여기 보세요. 25만 달러까지 이걸 안 하겠다. 이득을 안 취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25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이분은 예측을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한 1억까지만 가도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6천만 원을 다 돼서 남은 기간에 뭐 1억 돌파하는 거는 그냥 순조롭게 여유롭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은퇴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행운을 빌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초기 이제 투자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 그릇만큼 투자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그릇만큼. 무슨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내 그릇만큼. 모든 일을 할 때 내 그릇만큼 움직이고 내 그릇만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되게 좁고 편협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릇이 작고 생각의 깊이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안해동하거나 조그만 뉴스에 1회 1비 하시거나. 예. 근데 그러신 분들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큰 돈을 넣으시면 여기서 부안해동해서 큰 돈을 못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좀 약간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마음이 넓고 사리 분별할 때 좀 폭넓게 보시는 분들이 코인 시장도 좀 약간 그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저는 조금 떨어지는 거에 막 이렇게 그 흔들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지난 뭐 3년간의 하락장도 있었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별의 별일이 다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냥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의견이나 뉴스거리를 말씀드린 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뉴스거리 뭐 볼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뭐 정고점 갱신했다. 뭐 이런저런 혼란만 주는 뉴스가 XRP 특히나 XRP 코인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 1회 1비 하지 마시고 목표점까지 잘 관리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코인 다 마찬가지.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따가 만약에 윗집에서 인테리어를 꽝꽝거리고 그렇게 안 하면 그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